온라인 레스토랑 리뷰 관련해서 그 실험 연구를 한 논문이고요. 모더레이티드 모더레이션이라 그래서 3웨이 이펙트를 본 거다. 그러니까 조절 효과에 또 조절 효과를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논문이 그 제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리린 중국 유학생 학생인데요. 본인 졸업 논문이기도 하고요. 현재 지금 저널 투고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투고는 아직 안 된 논문이라 여러분들이 좀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논문을 완성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실험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험 연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금방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특강도 BK21 에서 준비하는 세미나에서 제가 특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경희대에서 BK21 과제를 하고 있고요. BK21 말고도 SSK 대형 과제 그리고 중점 연구센터 과제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희대에서는 BK21 과제를 내면서 빅데이터 응용학과라는 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잠깐만요. 그리기가 그냥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원래 경영학과 소속이었는데 BK21 때문에 저희는 경희대는 빅데이터 응용학과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겸직으로 돼 있고요. 그거 말고도 경영학과 그 전공 주임 교수 하고 있고 MBA도 두 과 전공 주임 교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논문은 투어리즘이나 하스피탈리 쪽이랑도 관련이 좀 있거든요. 경영학과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SSK 대형 과제는 제가 투어리즘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 연구소 경희대에 저기 공동 연구 교수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회 일들을 좀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요. 연구수 교수는 거의 매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교육우수 교수, 신진학자상 이런 것도 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경희대에서는 좀 젊은 교수로 속해 있어서요. 논문적으로는 좀 열심히 아직까지는 좀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논문을 한 40분 안으로 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너무 딱딱하게 저 혼자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말도 좀 걸어주시고 좀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도 제가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 발표하는데 말을 좀 끊으시가 뭐 하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 확인하면서 또 답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몇 분 안 계시니까 좀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뭐 온라인 리뷰 관련해서는 이제는 따로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주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경영학과, MIS 쪽이나 마케팅 쪽이나 아니면 관광 쪽이나 하스피탈리티 쪽이나 보면은 온라인 리뷰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온라인 리뷰 연구야?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리고 좀 뭐랄까 핫한 키워드라기보다는 좀 이제는 거의 머추어 단계에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만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 리뷰 연구의 출발은 사실은 그 아마존닷컴에서 온라인 리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보시면 한국이나 중국 그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상품에 대한 리뷰,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만 보더라도 상품평이 굉장히 좀 뭐랄까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그냥 인센티브 준다 그러니까 얼마 깎아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상품평을 남기는 경우가 많죠. 한국 분들은. 그래서 뭐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서 이제 딱 올리려고 하면 최대한 뭐 15자 이상, 20자 이상 이렇게 올리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또 억지로 막 말 끼워 맞추고 막 그랬던 경험이 아마 한국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상품평을 미국 아마존닷컴의 상품평을 가보시면 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좀 진지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문화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이분들은 보면 굉장히 상품평을 정말 디테일하게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품 받아서 개봉해가지고 뭐 사진이며 뭐 요즘에는 비디오도 많이 쓰죠.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경쟁회사 제품에 비해서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렇게 굉장하게 자세하게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어 입장에서는 상품을 사기 전에 그 기업이 홍보하는 어떤 홍보글이나 광고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포스터들이 올려놓은 그 평가, 상품 평가 글을 보고 훨씬 더 디시전 메이킹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경향을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게 벌써 10년 전,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닷컴의 상품에 대한 상품평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후로는 뭐 트립어드바이저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외국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회를 잘 못 나가시지만 외국에 학회를 나가시면 뭐 호텔 같은 거 잡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호텔이 어떤 호텔 잡을까 궁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트립어드바이저 가서 그 호텔에 대한 그 리뷰 평가 글을 보죠. 상품 평가 글을 보죠. 그래서 트립어드바이저가 온라인 호텔 상품 호텔에 대한 그 리뷰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트립어드바이저의 리뷰를 가지고 사용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써져 나왔죠. 초창기에는 아마존닷컴, 그 다음에는 트립어드바이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물론 트립어드바이저로 논문을 좀 많이 썼고요. 뭐 크롤링을 해가지고 리뷰를 크롤링 해가지고 좀 연구를 좀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호텔 상품 평가 더불어서 쌍두마차인 옐프닷컴이라는 게 있죠. 옐프닷컴은 이제 레스토랑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그림인데 자, 이 옐프닷컴은 이제 레스토랑 리뷰로 이제 특성화된 리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연구는 이제 옐프닷컴에서 옐프닷컴을 대상으로 한 이제 실험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로는 이제 뭐 상품평이라는 게 사실은 호텔, 레스토랑 뭐 제품만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P2P 환경이 되면서 쉐어링 이코노미가 결국 P2P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데 그러면 이들 간에 중재해주는 혹은 뭐 트러스트를 이런 P 간의 트러스트를 garanti해주는 어떤 제도라든지 기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그걸 누가 담당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런 리뷰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담당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호스트들에 대한 리뷰를 게스트들이 남기고 그죠? 게스트들에 대한 리뷰를 호스트들이 남김으로써 서로 이제 감시를 하면서 서로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이런 쉐어링 이코노미 모델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우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거 말고도 뭐 디지털 컨텐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리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시는 유튜브에 대한 그 밑에 리뷰 글을 보셔도 충분히 잘 아실 수 있고요. 네이버 뉴스, 뭐 뉴스 같은 데도 리뷰들이 달리고요. 뭐 오마이뉴스, 뭐 그 신문사의 그 기사에 대해서도 리뷰들이 달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IMDb라고 유명한 영화 상품평 사이트. 요즘에 뭐 왓챠 같은 것도 많이 보시죠. 그거 말고도 이제 마이크로잡 마켓이라 그래서 뭐 업월크라든지 뭐 이렇게 좀 프리랜서들 간의 어떤 리뷰 플랫폼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마찬가지 리뷰들이 달리고 있죠. 크라우드 소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게임에 대해서도 리뷰들이 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리뷰가 없는 사이트를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리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할 만큼 했다. 리뷰들에 대한 연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지겹다. 라는 말이 슬슬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온라인 리뷰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쓰려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랑 고민을 하다가 자, 그럼 좀 안 해본 방법으로 좀 해보자.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크롤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본 사용자한테 설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이제 분석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좀 뭔가 밝혀낼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뭐랄까 컴프레hensive 퍼스펙티브에서 좀 볼 수 없을까? 조금 더 그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 없을까? 한쪽 특정한 관점을 다루지 않고.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좀 리뷰 관련돼서 기존 연구들을 좀 살펴보니까 포스팅의 특성이 어떨수록 그 리뷰에 뭐 usefulness, helpfulness 혹은 뭐 옐프닷컴 같은 경우는 useful 혹은 cool, fun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보트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어들이 포스팅을 읽고 그 상품평을 읽고 도움이 됐으면 useful 했다라고 보트를 하고 굉장히 뭐 재밌었으면 funny 했다라고 보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표를 많이 받은 글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래서 아마존닷컴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평을 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뷰 중에 보트를 많이 받은 리뷰 글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 또 반대쪽에는 화면을 반으로 잘라서 그 옆에는 이제 네거티브하게 굉장히 그 제품을 까는 리뷰 중에서 보트를 많이 받은 리뷰들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포스팅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 예를 들면 뭐 리더빌리티라든지 아니면 그 리뷰 글 자체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 뎁스라고 부르죠. 뭐 그러니까 리뷰의 워드 카운트, 리뷰가 굉장히 길면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포스팅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많이 올리니까 그 사진이 있을 경우에 더 유스풀하더라. 없을 경우 뭐 더 유스풀하더라. 뭐 그런 연구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포스터 관련된 특성들이 좋을수록 또 뭐 그 유스풀하더라라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포스터들이 그 셀프 디스클로저라 그러죠. 본인의 신분을 밝힐수록 더 그 보트 수가 많아지더라. 본인의 사진을 올릴수록 그러니까 뭐 프로파일 사진을 올릴 때 본인 사진을 올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사진 아니면 사물 사진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셀프 사진을 올릴수록 더 뭐 유스풀한 리뷰를 보트를 많이 받더라. 혹은 또 뭐 이 리뷰가 이제 레pu테이션을 많이 쌓아서 그 리뷰어 자체가 레pu테이션이 높을수록 혹은 엑스퍼티스 전문성이 높을수록 뭐 그 리뷰 글이 그 보팅 수를 많이 받더라. 뭐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연구를 보면 제 논문 포함해서요. 기존 연구를 보면 이 두 가지 관련된 그 선행 변수, 그 선행 요인들을 도출해 가지고 그 보트 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걸 검증한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낼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론들이 보시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ELM이라든지 아니면 뭐 HSM 모델 같은 걸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낼 때 제일 쉬운 오버라칭 티어리들이 될 것 같습니다. Elaboration Likelihood 모델 혹은 Heuristic Systematic 모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모든 글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골라서 읽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골라서 읽을까? 예를 들면 뭐 시스테매틱 같은 경우에는 뭐 글 자체가 컨텐트 자체가 퀄리티가 있어야지 많이 읽지 많이 설득이 당하겠지. 그리고 휴리스틱 같은 경우는 글 자체 말고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그 부수적인 차원의 어떤 팩터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년이라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토플 공부를 해봐야지. 해서 이제 토플 책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그 서점에 가서 토플 책을 여러 권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 내용이 좋네? 이 책 사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스테매틱 팩터가 작용한 거고요. ELM에서는 그걸 보고 센트럴 루시라고 그러죠. 그게 사실은 책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리뷰들을 읽을 때 너무 많은 리뷰들이 뭐 정말 산더미처럼 몰려 있으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읽고 결정을 내릴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가치가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노력을 충분히 들일 만큼 선택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토플 책 사실 때 남들은 무슨 책이 좋다 그런지 레코멘데이션 들어보고요. 그죠? 아니면 책 표지가 굉장히 예뻐. 아니면 활자가 굉장히 읽기 좋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 차원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휴리스틱 메커니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ELM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페리퍼럴 루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변 경로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ELM을 사용하거나 얘네들이 사촌지간입니다. 듀얼 코딩 프로세스라 그래서 그 듀얼 코딩 프로세스 모델의 다 일종인 오버래칭 티어리들인 거죠. 이론들인 거죠.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두 군데에 대해서만 굉장히 깊이 있게 수많은 요인 변수들을 도출해 가지고 검증했던 연구들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정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냥 보트수가 올라가는 걸까? 유스풀리스가 올라가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온라인 리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포스팅을 남기는 포스터들이 있고 그걸 읽는 리뷰어들이 있다고 했을 때 포스터랑 리뷰어들 간에도 어쨌든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이거 말고도 다른 차원의 다른 디멘전의 요인들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연구에서 이런 리더들 차원의 요인 변수를 좀 더 도출하고 이 세 개 간의 어떤 상호관계를 둘 간의 상호관계가 아니라 세 개 간의 상호관계를 같이 살펴보면 조금 더 컴프리헨시브한 그 관점에서 연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서치 퀘스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 요인들의 각 디멘전들의 어떤 다이렉트 이펙트도 보지만 상호 간의 인터랙션 이펙트도 같이 보겠다. 그래서 둘도 보지만 이 셋 전체도 인터랙션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더레이티드 모더레이션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차용해가지고 3웨이 인터랙션 이펙트를 같이 한번 보겠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드리면 그 메인 퍼포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ORR이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 레스토랑 리뷰인데요. 얘네들 컴포넌트의 각각에 대한 롤에 대한 어떤 언더스탠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보자 라고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ELM이나 HSM보다는 조금 다른 우리 커뮤니케이션 쪽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제이콥슨즈 티어리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론을 사용을 해서 이 이론으로부터 이 세 가지 디멘전에 대한 주요 가장 이제 더미네이팅한 변수들을 이제 추출해서 이 세 간의 3웨이 이펙트를 같이 한번 보겠다라고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포스터 관점, 포스팅 관점, 리더 관점에서 각각 제일 강력한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강력한 팩터들을 그러니까 선행 변수들을 하나씩 추출을 해가지고 이 하나씩 추출된 변수들 간의 어떤 3웨이 이펙트까지 같이 보겠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방법론은 설문이나 크롤링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시나리오 베이스드 익스페리먼트라 그래서 그 옐프닷컴을 경험해본 유저들을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해서 시나리오를 주고요. 가상의 어떤 저희가 상점을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상의 음식점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 상태인데 그 가상의 음식점에 대한 리뷰들을 꼼꼼히 읽은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끔 한 거죠. 이 실험에 참여한 실험 대상자들한테 평가를 하게끔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을 써서 분석을 해서 이제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